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 연습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5번이랑 6번에서는 좀 안 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감소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감소량.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비슷한 거를 뭘 공부했냐면 변화량을 공부했거든요. 변화량이 있고 감소량이 있고 또 여러분 증가량이 있는데 그게 다 변화량에서 파생되는 건데요. 물론 증가량이랑 감소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만 근데 문제풀이용 증가량이랑 감소량 개념이 있어요. 자, 변화량은 일단 우리가 델타라고 쓰죠. 그리고 변화량 델타의 정의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 있고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보세요.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나중값이 처음값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처음값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나중값이 더 크다는 거는 증가했다는 거겠어요, 감소했다는 거겠어요? 증가했다는 거겠고요. 만약 변화량이 나중 빼기 처음값이 음수가 나왔으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값이 처음값보다 작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이 처음보다 더 줄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변화량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양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증가량이랑 감소량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정도의 양인데 이 정도의 양 크기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량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증가했냐는 뜻이니까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돼요. 변화량이랑 개념이 똑같죠. 왜냐면 이 나중값이 어차피 크니까 이게 처음에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증가량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그런데 감소량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변화한 정도는 나중 빼기 처음이 맞는데 이만큼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만큼 감소했다는 뜻이고 우리가 궁금한 감소량은 그 크기가 얼마나 된다는 뜻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감소량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변화한 정도고 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값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크기니까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전체적으로 양수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소량은 공식을 굳이 만들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변화량이다 라고 공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처음 빼기 나중이라고도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감소량은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거. 변화량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 이렇게 쓰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돼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감소량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소한 정도는 이건데 감소한 크기를 구하려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먼저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감소량은 나중 빼기 처음에서 마이너스까지 들어간 거다라는 거. 네, 이거 감안하고 연습 문제 5번이랑 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 자, 경사각이 있습니다. 같은 빗면입니다. 경사각이 같습니다. 경사각이 같다는 건 우리가 이제 가속도가 같다는 뜻이긴 한데요. 일단 이거 하나 해두고 일단 빗면 위에서 점 5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질량이 또 같대요. A, B를 가만히 놓았다. 놓치지 말고 가만히 놓았으니까 그때 당시 속도가 0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A, B가 각각 빗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도 해야 돼요. 그 세 개를. 그다음에 A는 P점을 속력 V로 갔고 B는 Q점을 속력 V로 지나갔다. 참고로 이 V는 숫자일까요? 미지수일까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속도로 각각 다른 지점을 갔다는 뜻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왜 같은 빗면인데 A는 짧은 거리를 갔을 때 속도가 V가 됐고 B는 더 먼 거리를 갔어야 V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바닥면과 물체 사이에 접촉하는 면에 뭐가 다른 거겠어요? 마찰되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마찰력을 무시했었으면 같은 빗면이면 질량이 같든 다르든 어차피 가속도가 같거든요. 근데 가속도가 달라가지고 같은 빗면인데도 이 V라는 속도가 다른 위치에서 나왔다는 건 가속도가 달랐다는 뜻이고, 그 말은 중력 가속도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속도도 나왔다는 뜻인데,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찰력에서 나왔겠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는 질량은 같겠지만 만들어진 물질은 다르구나, 재질은 다르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어쨌든 쭉 미끄러진 게 B가 더 많이 갔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A랑 B를 넣은 순간부터 A랑 B의 속력이 각각 V가 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물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마찰이랑 공기저항 무시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쓸 수 없어요. 마찰이랑 공기저항 무시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방정식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는 해야 되니까 각 지점마다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먼저 여기 수평면 이 지점에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축 설정을 세면 여기 Y축을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A의 처음 높이를 H라고 하고, 그러면 B의 높이도 같은 높이에서 났나요? 빗면 위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를 넣었다. 같은 높이에서 났다는 말이 있나? 빗면 5점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지점에서 났네요. 그러니까 B의 높이도 처음에는 H였을 거고, 그리고 A의 이 높이를 소문자 H라고 하고 B의 그 나중 위치를 H'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랑 그걸 봐볼까요?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는 가만히 뒀잖아요. 가만히 두었으니까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겠고, 포텐셜 에너지는 몇이 되냐면 mg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나중 운동 에너지니까 프라임 붙일게요.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mg 소문자 h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꼭대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왜냐면 가만히 뒀으니까.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고, 그다음 B 지점에서는 이때는 이제 B의 나중 운동 에너지나 그런 거는 프라임 이렇게 되겠다. 2'으로. 어차피 그리고 처음 거는 값이 같으니까 가만히 뒀고 같은 높이에 있고 질량이 같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리고 B의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되겠네요. 프라임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구했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감소량은 뜻이 뭐라고 했었냐면, 감소량 공식은 마이너스 변화량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게 아니고 딱 그 감소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그러면 마이너스 치고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먼저 해볼까? 각 지점에서 먼저 쓰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A에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쓰자. A가 있고, 자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0 더하기 mgh. 그 다음에 A는 P점에서의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 자,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5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똑같으니까 굳이 안 쓸게요. 근데 Q점에서는 몇이에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 프라임.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를 하고 나중 빼기 처음이죠. 마이너스를 하고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처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mv 제곱 빼기 mgh 더하기 mgh. 자, 감소량은 크기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2개 있고 플러스가 1개 있거든요. 마이너스 아니냐? 아니죠. 왜냐면 이 mgh가 더 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2개 있어도 자 플러스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석돼야 돼요.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하고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 마이너스 풀어주면 2분의 1 mv 제곱 빼기 mgh 프라임 더하기 mgh. 자, 그랬을 때 A 거랑 B 거랑 감소량을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크기 비교해 봅시다. 2분의 1 mv 제곱 같고요. mgh 같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mgh랑 마이너스 mgh 프라임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누가 더 클까요? h랑 h 프라임 중에서 누가 더 크죠? h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h랑 마이너스 h 프라임 중에 누가 더 크죠? 자, 예를 들어서 3, 1 있고, 근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마이너스 h 프라임이 더 크죠?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mgh랑 마이너스 mgh 프라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mg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h 프라임이랑 마이너스 h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누가 더 커? 우리는 이 값만 비교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mg 프라임이 더 크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겠죠. 왜냐면 대소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더 큰 값이잖아요. 따라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다. 기억은 뭐라고 했죠?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맞겠습니다. 기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풀어볼까요? 자, 걸린 시간을 비교해봐라. 디귿은 알짜인 크기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못 쓰니까 여기서 만든 역학적 에너지로 같다고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안 돼요. 보존 법칙이 성립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 안에서 조건을 찾아서 방정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써먹은 건 아직 안 써먹은 건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안 써먹었거든요. 그러면 저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오랜만에 해보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나왔을 때 공식은 3개가 있었는데 1번 공식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2번 가속도는 이동 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t 제곱, 3번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또는 변이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v0가 가만히 놓은 값이니까 v0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뭔가 좀 고려할 게 더 편해지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먼저 걸린 시간을 비교해봐라. 그러면 1번 공식이랑 2번 공식 중에 하나 쓰면 되겠는데요. 1번 공식으로 비교 한번 해볼까요? 니은. 자, 1번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입장에서는 나중 속도는 A의 가속도 곱하기 A한테 걸린 시간이 되겠고요. B의 입장에서는 나중 속도가 지금 똑같죠? 나중 속도 지금 똑같죠? 이거는 B의 가속도 곱하기 B의 시간,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건 나중 속도 같은 거밖에 모르고 시간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돼요. 근데 가속도가 누가 크고 작은지는 감으로는 알 수 있겠는데 딱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근거가 필요해요. 자, 그럼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1번 공식으로는 비교하기 어렵다. 그럼 2번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해볼게요. 2번 공식도 약간 어려울 것 같은 게 더 멀리 간 거는 B가 더 멀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큰 건 알겠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속도랑 시간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시간을 우리가 비교를 못 해줘. 그러니까 2번 공식도 1번 공식처럼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 3번 공식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3번 공식에 따르면 A는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A의 가속도 곱하기 A가 이동하는 거리가 있을 거고 는 나중 속도는 V제곱이고, B 입장에서는 자, 공식 쓰니까 2 곱하기 B의 가속도 곱하기 dB가 되고 V제곱인데요. 그럼 이제 비교가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중 속도가 V라는 걸 알고 있고 A랑 B 이동 거리 보면 누가 더 멀리 갔어요? B가 더 멀리 갔잖아요. B가 더 멀리 갔잖아요. 근데 이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V제곱끼리 같으니까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B가 더 멀리 갔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얘가 더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봐. 얘 같으니까 얘 같아야 돼. 그래서 논리야, 논리.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풀기는 좀 어렵겠다. 근데 봐. 누가 더 커? 이동거리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근데 얘가 같아야 되니까 가속도는 누가 더 커야겠어? 얘가 더 커야겠지. 크다를 플러스로 표현해도 되나? 크다. 큰 대자를 쓰겠습니다. 큰 대자. 자, 이동거리는 dB가 더 크니까 가속도는 누가 더 커야겠어? A의 가속도가 더 커야겠지. 그래야 얘가 같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 공식이랑 2번 공식으로 못 알아되니까 3번 공식으로 해줘야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몇 번이지? 9번이라고? 9번 문제 때 조금 귀찮은 문제가 나왔네. 막 어렵진 않은데 뭔가 접근법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따라서 그리고 뭔가 선생님이 정석으로 푼 것도 있죠. 뭔가 솔직히 니은은 감으로 풀 수 있으면 푸는데 나는 이제 문제풀이를 해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보다 더 큽니다. 감으로 말고 또 정량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거를 따지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가속도가 A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가속도는 A가 더 크니까, 근데 자, 이 값이 같으니까 이 값도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속도는 A가 더 크니까 시간은 누가 더 커야겠어요? B가 더 커야겠죠. 그래야 얘가 같겠죠. 하나는 A 쪽이 크니까 하나는 B 쪽이 커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시간은 B가 더 크다. 네,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가 B보다 크다고 했네. 근데 시간은 B가 더 크다고 나왔으니까요, 니은은 틀렸겠네요.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 구해보세요. R자 힘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누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질량은 누가 더 크죠? 질량은 같죠?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R자 힘은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A가 더 크다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디귿 누가 더 크다고?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잘 풀었으니까 디귿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 문제 5번을 풀어봤어요. 자, 여기서 나온 조금 어려웠던 게 감소량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갑자기 이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까지 나와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됐어서 조금 번거로웠다는 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앞에 있는 단원의 개념까지 같이 이제 연동됐을 때, 연계됐을 때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지긴 해요. 근데 접근법이나 그런 거는 또 해보면 안 어려워요. 안 익숙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면 될 문제예요. 연습 문제 5번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6번. 자, 그림과 같이 물체가 빗면을 따라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점 PQR을 각각 3V0랑 V랑 V0로 갑니다. P와 Q의 높이 차는 Q랑 R의 높이 차랑 같습니다. 그럼 내가 뭐 설정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할까요? 그럴게요. H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H라고 하겠습니다. H. 자, 물체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감소량 개념이 두 개가 나왔어요. 좀 귀찮아졌어요. 감소량의 2분의 5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V를 V0로 표현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역학 운동 에너지를 EK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V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기저항은 무시한대요.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뭐까지 무시돼야 되냐면 마찰까지 무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P랑 Q 지점은 마찰이 없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P랑 Q는 P에서 Q까지 운동할 때는 마찰도 없고 공기저항도 무시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Q에서 R 지점은 마찰이 있는 구간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 구간에서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P랑 Q 지점에서는 방정식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만들면 되고 Q랑 R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나왔죠. 자, Q랑 R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5배이다. 이걸로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이제 문제 설계가 되겠어요. 자, 그거 따져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지점마다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 문제니까 각 지점마다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P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P 지점에서는 속도가 3V0니까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3V0의 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는 2h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가장 낮은 지점인 R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랫부분은 0으로 둬도 여기 부분은 어차피 방정식 세울 때 소거될 거기 때문에 이 가장 낮은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두고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뒀어요. 자, 그리고 Q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봐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때는 속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V로 나왔어요. 참고로 우리는 이 V 값을 V라고 하는 이 변수를 미지수를 V0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V0는 하나의 숫자예요.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mgh 이렇게. 그리고 R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는 속도가 몇이죠? V0네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0 제곱에 포텐셜 에너지 0 이런 식으로. 자, 됐고 그러면 이제 아까 설계했던 대로 방정식 한번 세워보죠. P랑 Q 지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 P에서 Q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자 9V0 제곱 더하기 mgeh는 자 그냥 여기서 풀어서 쓰겠습니다. 이 mgeh는 그 다음에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 자 그리고 양 방정식 풀듯이 mgh를 양변에 빼주고 2분의 1 mv 제곱을 빼주던가 아니면 이항을 하면 자 이 방정식 푸는 건 이제 여러분한테 맡겨요. 그러면 mgh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1 m v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9v0의 제곱. 양변에 같이 있는 게 질량이니까 질량을 약분을 해주고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냥 살려둘게요. 그냥 일단. 그러면 GH는 2분의 1 V제곱 빼기 2분의 1 9V0 제곱으로 정리가 됐네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V를 V0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GH가 껴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이 GH를 V0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만 되면 아니면 어쨌든 그거만 되면 이 GH를 V0로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만 찾으면 얘가 V0로 표현이 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V를 V0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방정식을 어디서 만드나요? 문제에서 말해준 자 감소량이 감소량의 2분의 5배이다. 이 조건으로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방정식을 써주려면 일단 Q에서 R까지의 자 Q에서 R까지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좀 봐줘야 되겠어요. Q에서 R까지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근데 감소량은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하고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했었죠? 나중 빼기 처음. 그러니까 R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여거 빼기 Q점에서 처음. 나중 빼기 처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mv0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mgh 이 정도는 되죠? 아니 안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나중 빼기 처음인데 자 이게 나중이고 빼기 이게 처음인데 근데 이제 이 괄호를 이렇게 싹 풀어줬죠. 그럼 이제 얘가 남겠죠? 집중해서 보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mgh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풀어봅시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의 나중 빼기 처음. 나중값 뭐예요? 나중값 0이네. 0 빼기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 mgh.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처음. 그러니까 전개해주면
그냥 MGH.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Q에서 R까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5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몇 배? 2분의 5배. 이렇게 방정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가 GH로 표현될 것 같아요. 이대로 만들어 줘 볼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는 mgh의 자 2분의 5배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 mv0 제곱 2분의 1 mv 제곱은 자 mgh랑 2분의 5 mgh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mgh. 그럼 이 문제도 이거네요. GH랑 V0랑 V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식이랑 이 식을 적절히 잘 이용해가지고 GH를 없애면 되겠어요. 없애는 방법은 지금부터는 수학입니다. 자, 일단 M을 다 삭제를 해줘. 약분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GH 대신에 이 GH 정리한 걸 여기에 대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수학으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V0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 V 제곱이 2분의 3의 GH인데 GH 값이 이거죠. GH 2분의 1 V 제곱 빼기 2분의 9 V0의 제곱 이렇게 하고 나서 양변에 2를 이제 간단하게만 표현해 주면 되겠는데 계산 실수 안 하고 하고 3 아니야 지금 뭐 했냐면 양변에 2를 곱했거든요. 촉촉촉 이렇게. 그러면 2분의 3 V 제곱 더하기 2분의 27 V0 제곱 계산 마무리를 해줘 볼까요? 또 2를 곱해. 이거 수학 계산 이제 여러분 알아서 암산되는 사람은 암산으로 하고, 그러면 양변에 2v 제곱을 빼주면 오른쪽에 v 제곱만 남고 양변에 27v0 제곱을 더해주면 25v0 제곱이 남아서 따라서 v는 5v0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습 문제 5번, 6번이었어요. 연습 문제 6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랑 보존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한 문제였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로 방정식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되면은 뭐랑 뭐가 같다는 방정식이 안 만들어지는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게끔 문장을 하나 주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을 갖다가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연습 문제 5번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존 법칙이 안 되니까 방정식이 안 만들어지는 대신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뭐 하나씩 줘요. 문장 하나를. 이거 이용해가지고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문제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